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서구청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19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송도 스포츠센터 관리감독 소홀과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누락 등이 지적됐습니다. 부산 첫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솔대학 폐쇄 논란과 관련해 강서구는 폐쇄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복지관 이전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나선 부산시. 기존에 이미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는 어떤지 반려동물 인프라를 짚어봤습니다. 황령산 편백숲이 우리나라 100대 명품숲에 선정됐습니다. 울창한 편백나무 숲을 소개합니다. 부산시가 서구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7억 원이 넘는 예산 낭비를 적발했고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이 누락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시는 서구청의 지난 3년간의 업무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감사에서는 많은 논란을 낳았던 송도 스포츠센터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수상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근무 일지도 허위로 작성돼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또 6개월에 한 번 해야 하는 수영장 수질 검사를 1년에 한 번만 실시했고 일부 검사 항목을 누락했는데도 서구청은 위탁기관 지도 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구는 현재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수질 전문 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동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선 7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구청은 비성문화마을 인근 건물 5동을 근린상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후 리모델링 공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허가 건물들이었고 합법적 활용이 어려워지자 1년 8개월 동안 빈집으로 방치해둔 겁니다. 또 감사에선 송도의 수욕장을 비롯한 서구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불친절과 부당요금 징수 등 3년간 주차장 민원이 100건이 넘었지만 구청이 위탁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단 6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58명에게 복지급여 5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청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해 11명이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 감사로 서구는 9건의 시정요구, 14건의 주의를 받았으며 133명이 신분상 조치, 7,300만 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첫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솔대학 폐쇄 논란과 관련해 강서구는 폐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설 통합복지관으로의 이전 계획이 예산 문제로 백지화된 가운데 한솔대학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부산 첫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솔대학 폐쇄 논란에 대해 계획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비로 시설을 지속시키는 데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기간이 내년 연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폐쇄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 바는 없고 지금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그 의논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구에서 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너무 좀 과중하게 그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이제 그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국시비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 학부모들이나 또 센터 직원들하고 또 의견도 그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해 나갈까 합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고교 과정까지 있는 2곳의 장애인 학교에서 매년 30여 명씩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만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통한 사회 진출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지역센터의 필요성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외면한 그런 시설을 설치했고 또 우리 지역에는 한솔학교와 혜원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의 필요성은 아주 타당하고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소외받는 계층이 없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이 돌봄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보니 나쁜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강서구 등록 장애인 수는 5,200여 명. 복지 수요는 점차 늘고 있지만 강서구에는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중증은 굉장히 1:1 서비스 또는 2:1 서비스 이 정도까지 가야만 이 중증들을 돌볼 수 있는 상태라서 예산이 없는 가운데도 이 돌봄은 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거를 예산 좀 줄이면서 돌봄에 대한 거를 고민하는 자리는 꼭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서구가 2025년 말까지 에코델타 시티에 건립하려는 복지타운은 예산 문제로 첫 삽도 떼지 못했습니다. 당초 3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복지관 등 5개 시설을 한데 모을 예정이었지만 54억 원의 추가 예산 마련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관에 포함시키려 했던 한솔대학 이전 계획도 백지화됐습니다. 3년 만에 이게 만약에 폐쇄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도 노력을 해야 하고 시도 노력을 해야 하고 모두의 힘으로 존치를 해야 하지 않나. 어떤 방법을 모두가 힘을 모아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한솔대학이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시설로 유지되기 위해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주간활동 서비스에서 소외된 최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 대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나선 부산시. 하지만 조성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크다는 보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기존에 이미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는 어떤지 반려동물 인프라를 짚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개장한 부산 첫 공공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장안읍 3,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전용 띰틀과 화장실 등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기장군민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게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12월이 끝난 이후로는 안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월요일, 화요일을 이제 휴관에 쉬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아 마음 먹고 자동차로 놀이터를 처음 찾았다는 반려인. 흙바닥에 땡볕 친 데다 문까지 잠겨 있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찾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너무 외곽지에 찾아올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잠가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 강아지 이게 놀이터라고 지어놨는데 너무 조금 강아지가 노는 게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부산엔 47만 반려동물 가구가 있는데 이들을 위한 공원과 놀이터는 단 4곳에 불과합니다. 도심 외곽의 대규모 테마파크 시설보다 24시간 무료 개방으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내 집 앞 공원 인근에 조성된 놀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유롭게 제가 늦게 퇴근해가지고 늦게 퇴근하면 11시에 와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일단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냥 얘네들이 조금 더 뛰어놀 수 있는 이 가까운 거리 속에 도심 속에 이렇게 쉼터 있는 게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전한 반려동물 시설을 만드는 일은 중요하지만 정작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산이죠. 황령산에 울창한 편백숲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편백숲이 우리나라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에서 황령산 편백숲을 가는 등산로는 두 곳입니다. 그중 문현동 생태숲에서 출발하면 30여 분 만에 도착합니다. 임도를 사이에 두고 울창하게 자리 잡은 편백나무숲. 하늘을 향해 곱게 뻗은 나무줄기와 짙푸른 나무까지. 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은 숲에 신비감을 부여합니다. 편백나무 숲길이 있어서 걷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또 향도 좀 좋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걸어오기가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 또 접근성이 좋은 것 같고 주차장도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길이 평평하고 이렇게 잘 정비된 길도 있고 또 이렇게 산길로 해서 오르막이 좀 심한 길도 있고 해서 다양한 길을 걸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황령산 편백숲이 우리나라 100대 명품 숲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산림청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민투표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겁니다. 이곳 황령산 편백나무숲은 지난 1976년부터 조림 사업을 시작해 여기 있는 나무들의 수령이 40년이 넘는 것들도 많습니다. 1981년까지 진행된 인공조림 사업으로 76헥타르의 편백나무 군락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편백나무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톤치드를 사람이 흡수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심리적 안정 효과도 나타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백숲을 찾아 산림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구는 황령산 산림문화공간 마스터 플랜을 진행 중이라며 명품 숲에 걸맞는 휴양림으로 가꿀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의 무역 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지난달 부산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4% 감소한 12억 4,800만 달러, 수입은 11억 3,1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억 1,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입 현황을 보면 기계류와 정밀기기의 수출이 증가했고 자본재나 소비 원자재의 수입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한국어 학급을 확대 운영합니다. 한국어 학급은 다문화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 18학급이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녹산초등학교와 광남초, 반송중 등 6개 학교에 7학급을 추가하는 한편 유치원 한 곳에도 한국어 학급을 운영해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구의 면적은 부산시 전체의 0.4%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적지만 부산시 문화재의 22%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또 다른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항 제1부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1년 바다를 매립해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을 매립하고 철도 부설 등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수십 년 넘게 운영되던 부두는 항만시설 이전과 부산항 재개발 등으로 기능을 잃었고 중구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도심에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유휴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 현실을 감안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50층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2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지금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중구를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더 줄고 있고. 당초 북항 재개발 사업 계획상 부산항 제1부두는 복합문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 이를 취소하고
등록문화재 지정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항만시설로 해운산업유산과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보급물자의 통로로서 보존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고도 제한을 비롯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는 기념물 등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등록문화재의 경우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하는 데는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입니다. 부산시는 부산항 제1부도를 포함해 중앙관상대와 임시중앙청 등 9곳을 묶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고 현재 잠정 목록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문화재 주변 주민들은 고도 제한 등 각종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유산까지 등록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불편이 따를 것이라며 우려가 큽니다. 특히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데는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주민 의견은 무시하고 문화재위원들의 의견만 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지역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쟁의 아픔과 그 아픔을 이겨낸 역사의 흔적은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 주민과 함께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에 나와도 복지시설 이용이 녹록치 않아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인데요. 이들을 위한 부산 최초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지자체의 재정난과 정원 모집의 어려움으로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박재한 기자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거절이 일상입니다. 도전행동이나 신변 처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애인 보호시설 입소를 거절당하기 일쑤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이전부터 내성마비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그 인근 강서구의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주간 활동한 서비스 하는 대로 다 대기를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그 이제 연락이 안 오고 그다음에 이제 입소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을 듣고 계속 집에 있다가 이제 우리 센터 여기 평생교육센터가 생기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니게 됐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지적 장애, 중증 장애이고 또 중복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시설이나 기관에서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뭐 거부를 당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졸업과 맞물린 코로나 시기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돌봄은 온전히 가족의 몫입니다. 코로나 시기는 생각하기도 싫은데 졸업도 전부터 이제 코로나가 왔죠.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그냥 뭐 집에서 이제 저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서 뭐 거의 뭐 계속 있었죠, 뭐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도 답답해하고 기껏 나가서 차로 드라이브 한번 하고 들어오는 게 끝이고 어디든 우리를 반기는 데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매일 가는 물리치료실도 뭐 감염 예방 때문에 못 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계속 집에 그냥 2년 동안 진짜 시간이 10년은 됐는 것 같이 그렇게 지냈죠, 그냥. 모든 생활이 자녀 돌봄에 맞춰지다 보니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들 역시 점점 더 사회와 동떨어진 채 고립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뛰어난 자폐성을 가진 기능이 뛰어난 어떤 한 분야의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각자 개별 수업을 하면 한 번에 기본 1시간이 40분 단위로 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3번만 가도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개를 시키면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체육을 시키죠.
그러면은 일주일에 5일만 보내도 한 시간 40분씩만 해도 25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이면 우리 아이는 영재 교육을 시키는 아이들이에요. 졸업 후 사회 진출은 보호기관 입소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취업 시장도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중증 장애인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니 집에만 있어야 되는 아이들을 엄마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낼까? 우리 애도 사회에 내보내고 싶은데 사람을 만날 게 학교였었는데 졸업을 할 때 되면 우리 애가 만날 사람, 우리 가족 외에는 내와 가까이 아는 사람들 말고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든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즐거워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런데 이곳저곳을 둘러보면 특별히 심한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강서구에서 부산 최초의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개소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난과 위탁기관의 정원 모집 어려움 등 어렵게 출발한 이 보금자리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솔직히 밥맛이 없어요. 그래 이제 우리 얘에 대해서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걱정 없이 보내고 만족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생김으로써 이제 5년간은 일단은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또 복지관이 생기면 또 이용하고 하면 이제 우리 애도 어떤 식으로 나이는 들어가지만 같이 이제 생활하고 이제 그런 안도감이 있었는데, 그 지금 1년 반 아직 2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내년까지만 다니면 또 못 다닐 수도 있다 이런 그런 말이 들려오니까 저 걱정이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어요 지금.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센터 하나에서 10명이니까 11명이니까 돈이 그만큼 들어서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여태까지 그걸 다 감당하면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제 사회에 내보내려고 하니 나라에서 하는 기간이 겨우 요거 하나인데 이 요거 하나 유지를 하는데 5억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개별로밖에 지도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현실인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너무 몰라서 돈과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발달 장애인과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북구는 오는 22일과 28일 화명생태공원 연꽃단지에서 10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개최합니다. 먼저 22일 일요일 오후 4시에는 16인으로 구성된 블랙빛 재즈 오케스트라 팀이 연주를 선보이고, 28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초이 밴드 팀이 보컬과 베이스, 색소폰 등으로 이루어진 앙상블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부산 A시의원이 17일 사퇴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A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안성민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했습니다. 또 안 의장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시민 여러분께 사과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